3번. 자, 2차 방정식에서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실근에 대한 내용이야. 그냥 범위가 없이 실근을 갖냐 안 갖냐는 것은 x축과 교점이 있냐 없냐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 하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일부만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 무조건 그래프로 가서 해석할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 보니까 뭐가 없어. 축이 m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을 꼭 해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른 방법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 중간고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축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달라. 이 문제가 주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연습. 이해되시죠? 그 방법은 이 문제에서 풀 때 연습은 한번 해야 돼.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다른 방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놓으면 요 놈을 어떻게 놓을 거야? 요 놈을 fx라 놓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 범위 하에서 x축과 교점을 찾을 거야. 근데 축이 힘들잖아. 힘들어. 축이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얘를 다시 해석을 한다고요. 현재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겠다라는 해석이고, 얘를 다시 해석을 하면 m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m을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조심할 점 한 가지가 있네요. 조심할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점 보인가요? m이 기울기가 아니야. 2m이 기울기야. 요놈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2m으로 묶어낸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나요? 썼으면 안 바꿔도 돼. 괜찮아. 해석하는 방법 차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쩐다? 안다. 이 그래프도 어느 정도는 안다.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중간이든 기말이든 둘 중에 둘 다 걸릴 수도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2번 다 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아주 많이 나온 문제고, 뒤로 수원, 수투 계속 등장하는 문제니까 꼭 방법을 알아내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해석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오케이 조금 힘드네.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게 그린 게 좋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잘은 안 보이지만 이 정도 있다 봅시다. 절편이 누구냐? 4냐? 4네요. 4니까 이만큼 더 가도 되겠네. 이 정도네요. 이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이고 2는 여기 있겠고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어디에서만? 이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어쩐다? 실근을 교점이 발생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 m이 없었다 하면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 거야? m의 범위로 나왔을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이게 일단 일반적인 문제고, 그 하에서 정수를 찾아달라는 요구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약간 독특해서 다음에 직선에서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 흐름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교점을 너희들이 어떻게 찾냐면 끝점을 잡을 때 이렇게 접하는지 이 점 지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쪽은 접하는 게 맞겠죠. 그러지? 그래서
직선을 너희들이 혹시 이렇게 그릴까봐 이 문제를 선생님 범위를 바꿔준 거야. 이쪽은 접하는 건지 저기 2를 지나는 점을 지나는지 아직 모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는 접한 거 확실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야. 알겠죠? 직선에서 교점은 직선을 항상 어디서부터 돌리냐면 Y축의 평행한 선에서 돌리는 거야. Y축의 평행한 선을 돌린 거야. 이거에 무한대부터 돌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입니다. 약간 왼쪽이야.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정확하게 M은 기울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튼간에 기울기와 관련된 수야. 양수이고 범위도 부호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E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있고 더 이상은 만나지 않고요. 돌다가 여기 이쪽 음수 조금 더 큰 음수 여기서는 만나게 되겠네요. 만나게 되고 언제까지 만나? 계속 만나게 되네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M은 알파보다 작거나 M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둥어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틀리는 경우가 있어. 얘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고. 얘를 알파부터 이렇게 쓰는 애들 그래프 해석을 안 해가지고 준호야 그래프 그리고 가라고 해. 도형을 그리지 않고 이 문제 말고 너 스타일이 그래. 끝점만 잡아서 풀었을 때 단점이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 썼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해를 이거 아니면 이거 썼을 거 아니니. 이 문제는 사실 두 점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오류가 많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접하는 식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석을 하려면 판별식으로 가겠네요. m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m을 더하면 된가요? m제곱 맞게 쓰고 있나요? 플러스 m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5m 플러스 4.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네요. 0이 되는 상황만 구하고 있는 거야. 접하는 상황이죠. 됐어요? 조심할 점이 있네요. 하나는 m이 마이너스 4가 있고 하나는 m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4는 이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점이 이 점이죠. 이 점. 그래서 무슨 값으로 가야 돼? x값으로 다시 가야 돼요. m에다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x가 2일 때네. 마이너스 1일 때네. 딱 이 점이네. 딱 이 점. 범위 안에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네요. 딱 이 점.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접점이 먼저인지 아니면 끝점인지 두 개 확인하고 이쪽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m이 맞나요? 식으로 풀었으니까 m은 맞겠죠? 기울기를 푼 것이 아니야 우리가. 기울기를 푼 것이 아니라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m은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꼭 연습해서 바꿔놔야 돼. 한 두세 명 보였습니다. 에? 이건 무조건 이렇게 바꿔놔야 돼. 이 방법이 아니면서 뭐라 했어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건 한참 걸려. 한참 걸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다음에 문제를 바꿔. 풀이 방법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 풀이 방법은 나온다고 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 고등상에서 함수 쪽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주는 뭘 나눠? 축의 범위를 나눠. 축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 푸는 거. 아시겠죠?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자, 아직도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길이의 b입니다.
A 있고 B 있고 P만 없어요. A하고 B는 주어졌고 P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죠? A 주어졌고 B 주어졌고 P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 뭐가 나왔다? 길이의 B가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길이의 B예요. 분점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길이의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얘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수직선이냐 평면이냐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길이의 B인데 수직선이야. 직선에서 있는 것은 분점입니다. 얘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야.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야. 평면은 수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면에는 수직선 이선도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당연히 이것도 있어.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길이의 B 두 점이 주어졌고 길이의 B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일단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가야 돼. 질문이 뭐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질문이 도형에 대한 질문이면 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면 도형에 대한 질문이면 뭐 길이를 구하시오. 반지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이건 도형에 관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이 도형에 이걸 만족시킬 때 P의 자치를 원하는 문제면 식으로 가도 돼. 이해되시죠? 얘는 뭐에 관한 문제라고? 질문이 도형이야. 위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상황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상황 판단을 할 때 내가 쉽게 점을 생각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생각을 못해. 그러면 점을 갖고 가야 돼요.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 P, B가 있는데 AP가 3이고 BP가 2야. AP가 3이고 BP가 2야. 이 정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게 하나의 케이스. 제일 쉬운 점은 여기겠네요. 그러지? 또 어딘가 있겠지. 이쪽으로 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따져준다? 이 점하고 이 점은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점과 이 점은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대 3이니까 얘를 몇 조각을 잘라야 돼? 5조각으로 쪼개면 됩니다. 보인가요? 그래서 P 하나를 찾았어요 내가. 됐죠? 5개 짜졌고 3대 2죠. 자 외부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릴 때 3대 2 여기는 1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3대 2라고 쓰고 얘는 연하게 그려. 연하게 아직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연하게 그리고 얘를 진하게 쓰라고 일단 이 기준 1을 기준으로 이만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니까 5등분 하기는 그러니까 성큼성큼 가자 이거지. 5칸씩.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P2가 구해진 거야. P2가. 그럼 여기가 몇 칸이야? 12칸. 12칸. 그거에 대한 중심은 6칸. 여기가 반지름. 6칸. 이해됩니까? 그래서 도형은 이렇게 나올 거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여기까지는 해줘야 하는 게 맞아. 일단은. 요 정도까지. 좌표는 낭비인 경우가 좀 많아요. 좌표는 좀 낭비인 경우가. 선생님이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도형에 대한 질문이면 무조건 좌표를 그렇게 찍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알겠나요? 도형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도형 풀이가 힘들어. 그러면 걔네들 좌표화 시키면 훨씬 더 쉬워. 알겠나요? 근데 도형 문제인데 좌표를 찍다가 오면 시간 낭비야. 관계적인 부분이거든. 도형은. 위치하고 상관없어. 점 찍을 때도 내가 쉬운 위치로 가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무리만 하면 돼.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가 A고 여가 B고 P가 움직일 거 아니야.
P가 움직이는데 이 삼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데를 원하고 있어. AB가 움직이지 않고 P가 움직인다. AB는 밑변이고 높이만 따져주면 되겠다. 높이가 가장 높은 데는 여기겠네요. 상황 판단만 되면 이제는 원하는 데는 아하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반지름 알아내면 되겠다 이거죠. 반지름 알아내는 것은 기준값이 있었죠. AB 기준값 좌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입니까? 오, 총이 좋네. 5네. 감사하게 딱 떨어지게 나왔네. 5도. 계산 좀 쉽게 하라고. 학교마다 약간 쉬운 학교들은 수가 정수로 떨어지고 약간 짜증나는 학교들이 있어. 정수로 안 떨어지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됐어요?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의심은 한번 할 필요는 있지만 가야 됩니다. 여기가 5칸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칸이야? 6칸이 되겠지. 그럼 높이는 5가 되고 6이 되고 6이 되고 밑변은 5가 됐어.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된다고. 이 내시저에 이렇게 풀어야 돼. 약간 식 쓰는 애들 많았어. 바꿔.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이 도형을 갖고 놀라고 하는데 식을 쓰고 있으면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왜냐면 이 도형을 갖고 놀라고 하는데 이 도형 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이거야. 상황 판단만 하는 거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애가 지금 여기입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성 그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반지름 나오고 이 길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 길이 구하라는지 아니면 요거 하게 대한 뭐 사인값, 코사인, 탄젠트값 구하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 또는 이제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P가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겠죠. 이 정도로 생각할 거야.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는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의 문제야. 시간을 좀 잡아먹기 위한 문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야. 너희들 풀이 보니까 뭐 거리식이 꽤 많이 나왔어요. 뭐 왜 거리가 나왔지? 요점에서 요거 거리인가? 거리식 쓰면 어떤 식 때문에 거리가 나온 거지? 아니 PQ라고 합시다. 거리식이 많이 등장을 했어. 아 거리식 쓰는 애들은 어디서부터 저 거리를 잰 거야? 빨리 얘기해줘. 자기가 푼 거. 아, 거리식이 꽤 많이 있더라고. 좋았어. 대답을 안 해. 좋았어. 자, 봅시다. 이 기울기는 알아 몰라? 알죠. 이 기울기 알까 몰라? 알죠.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얘는 기울기만 있지 그림이 어디 놓여 있는 자체는 모른다 이거죠. 기울기는 아는데 얘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디 넓이를 구하겠다? 이 넓이를 구하겠다 이 말이야. 전체 넓이는 우리는 알고 있네요. 그림이 기울기 다르구나. 전체 넓이는 3, 3, 9, 2분의 9. 뭐 2분의 9로 할 수도 되고 9로도 관계는 없어요. 알겠어요? 우린 식을 또 나누기 1을 또 안 하면 되고 조심할 점이 있어. 그러다가 우리 2 안 나눠가지고 틀린 경우 많아요. 삼각형 조심해서 삼각형 사다리꼴 2분의 1. 자, 우리는 넓이는 알고 있어. 2분의 1 쓰겠습니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재 넌 전체 넓이는 얼마야? 2분의 9야.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지금 4분의 9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딱 봐도 여기 넓이가 쉽잖아. 그러면 여기 뭐만 아는데 밑변과 높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질문은 누구야? 그 다음 K값. K는 Y절편 2점. 답은 음수입니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2점하고 2점.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예요. 알겠죠? K가 있으니까 제일 쉬운 거 우리는 높이를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를 아니까 직선은 기울기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얘를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기울기 알잖아. 3이잖아. 마이너스 3이긴 하지만 3P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야? 기울기 알잖아. 빨리빨리 대답 안 해? 내가 이거 많이 못 본다 하겠어. 너희들이 기울기 45도짜리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나머지 기울기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했지만 3P잖아. 그럼 넓이 나왔네. 4P, 3P, 6P 제곱이 아니야? 맞나요? 6P 제곱이 얼마야? 2분의 1 했나요? 2분의 1 했어. 이게 4분의 9야. 그럼 P 제곱이 뭐야? 2분의 3?
2분의 3 루트 6? 아닌가요? 6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질문이 누구죠? 요점 구하는 게 질문이네. 일단 이 거리가 4p니까 3 마이너스 4p니까 p 구해야 되겠네요. p제곱이 지금 약분 8분의 3인가요? p는 뭐야? 8분의 루트 8분의 루트 3 루트 8분의 4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온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4p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요거는 어디야? 요거는 요점의 좌표. 결론적으로 k는 음수로 가야겠지만 3 플러스 루트.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좌표에 대한 길이에 대한 생각은 다 양수화 시킬 거고 좌표에 대한 생각은 부호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이 도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어디로 갔을 거야? 분명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대부분 풀었을 거라고. 요점 좌표 구하고 요점 좌표 구해가지고 요 길이 해서 풀 거야 대부분. 알겠나요? 그 방법이 나쁘다는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야. 이 문제 틀린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고정점이 누구야? 움직이지 않은 점이 어떤 점이야? S가 고정이고 PQ는 움직이는 점이잖아 이렇게. 그럼 누굴 대칭시켜라? 고정점을 대칭시켜라. 고정점을. 그리고 직선 되면 끝나는 건데 일단. 이건 틀릴 문제가 아니야. 자 21번. 보이나요? 우리가 도형이 물론 우리가 도형 문제가 고1 과정의 도형 문제는 좌표화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도형적 성질보다는 약간 대수적으로 풀어난 내용이 많이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연산이 좀 복잡하다 이거고 내가 지금 뭘 한지는 잘 모르고 식을 쓰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도형적인 성질을 좀 이용하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위치가 내용이 이겁니다. 다 서는 필요 없어 사실은. 얘랑 평행이잖아요.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평행이다. 인정 그냥 바로 되겠지. 이거 직관적으로도. 그럼 요 길이가 똑같은데 이 각도가 60도야. 얘는 기울기가 60도야. 하나 나왔지. 그 다음 뭐 말하면 된다? 요 중심에서 거리 구해도 반지름 나왔으니까 거리 구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쉬운 선이 어떤 선이 제일 쉽냐? 여기 좌표 중에 제일 쉬운 좌표를 찾으면 돼. 어디가 제일 쉬워? 여기가 제일 쉽지 않냐? 또는 여기. 여기가 좀 쉽게 보이고 여기가 보이긴 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어. 보이긴 한다고요? 보이긴 하는데 약간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 알겠죠? 그림이 요거에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 얘는 알아 몰라? 알아. 얘 알아 몰라? 알아. 4. 얘 2 루트 3. 요거만 알아내면 되네. 여기는 어디 있어? 원하고 접해 있으니까 요선이 필요하겠죠. 뭐야? 2대 1인가요? 얘가 지금 각도가 특수각이야. 지금 30도 아니면 60도라고. 얘가 2잖아요. 여기는 4잖아.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2루트 3. 여기는 2. 그럼 요즘 좌표가 지금 4,6 플러스 2루트 3이네요. 이 됩니까? 예?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루트 3 아니야? 요거잖아. 요즘 좌표.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니까 직선 중에 뭔가를 하나 알아내야 하잖아. 기울기는 알아냈으니까 한 점 알아내야 된다고. 엄마 이 됩니까 지금? 요거로 알아낼 수도 있나? 요걸로 알아낼 수도 있네. 여가 얼마야? 2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고 이 길이는 요거의 루트 300 2루트 3.
그럼 여기가 2고 2루트 3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 점이 2 마이너스 2루트 3인가요? 끝났잖아 지금. 어떤 점인지 알아내면. 이 그림은 요 놈이 잘 보일 건데 요 그림은 다음에도 많이 나오는 위치니까 판단해 준 거고, 위치는 요게 더 편하네요 현재로서는. 연산도 요게 더 쉽게 보일 거고. 직선은 길게 알아냈으니까 점 하나만 안 알아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이 정도 하고. 자, 뜬금의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자, 내가 걸리는 대로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몇 분 안 남았으니까요. 자, 5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좀 예쁘게 나왔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좀 더 예쁘게 나왔어요. 얘가 안 이뻐. 얘가 우리가 지금 곱셈 공식 변형하게끔 좀 나왔어. 그렇지? 얘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알아내야 될 수는 있겠지.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는 알아내야겠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알아내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다야. 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식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없게끔 나온 거야. 얘 상황을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은 특수한 경우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은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라는 말은 내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각각 A, B, C를. 그래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쪽 질문 자체가 곱셈 공식 변형시키면 어떻게든 변형시켜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내용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나요? 이게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연습한 친구들은 보여. 이게 키입니다. 이 수하고 이 수가 키야.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는 걸로 특수한 식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 문제도 이제 본 친구들은 잘 보이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간간히 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로 힌트를 잡아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넘어갈 수 없으니 특수한 경우다고. 그 특수한 경우는 뭐가 잘 안 보이는 형태인데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다 이거죠. 요거는 넘기면 세 개의 완전 제곱식이 있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간혹 가다가 얘가 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 이렇게 똑같습니다. 넘겨서 투비해서 완전 제곱식 3개 만들라는 소리야. 제곱이 뭐가 되는 상황이야? 0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풀라는 소리잖아. 부정방정식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공식은 외워달라고 했어요. 뭔 공식이야? x 더하기 y, y 더하기 g, g 더하기 x는 x 더하기 y 더하기 g, xy, yg, gx 마이너스 xyg. 곱셈 공식 변형이야. 외워야 돼. 우리가 외워야 될 곱셈 공식이 3차 3개짜리. 3차 3개짜리. 3차 3개짜리 많이 나오는 거지. 유도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3차 세개짜리는 일단은 따져야 할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시오라는 문제가 있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시오 있지? 됐습니까? 내가 혹시 인수분해가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질문이 역으로 나와. 문제가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돼? 거꾸로 집어넣어 보면 돼. 거꾸로 해? 내가 인수분해를 했잖아. 인수분해 했잖아.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우리가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 그러지?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내가 몰라. 하지만 이 인수를 알고 있어. 그럼 어째?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본다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 0이 나오게 한단 말이지. 내가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된지를 알잖아. 그러지? 그럼 뭘 집어넣어? x에다 뭘 집어넣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는 거라고. x에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얘를 어떻게 쓸 거야? 내림차순으로 적어서 조립제법으로 해서 얘를 찾을 겁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3ygx 순서대로 적으려고 이렇게 적은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내림차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서술하라 가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를 넣었다고 보면 돼. 이 중간 과정은 원래는 이제 요 식이 하나 필요하긴 하는데 요까지 쓰고 나서 그러면 나는 x 대신에 요걸 집어넣겠다 이거야. 집어넣었더니 식이 0이 된 거야. 이거 보여주면 돼. 이 과정 보여주면 돼. 이 과정 보여주면 그 다음에 조립제법 쓰면 됩니다. 1, 0, 마이너스 3yg 이게 서술형 10점짜리로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왜냐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 문제 이 풀이 방법 말고도 있긴 있어. 알았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인수분해 방법론으로 그냥 푼 겁니다. 하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적게요. 얘를 곱하면 y 플러스 g의 제곱이 된가요? 그럼 얘가 y제곱 마이너스 yg 플러스 g제곱이 되고 얘를 곱하게 되면 그대로 마이너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이 돼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인수 x 플러스 y 플러스 g이고요. 요놈의 인수는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gx 한번 써주고 가로 풀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야. 알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는 거야. 여기까지 쓰고 나서 집어넣는 건 맞아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고차식의 차수가 높은 고차당식의 인수분해 방법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했다는 내용이야. 요거에 시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플러스 g 4제곱에 곱셈공식 변형이 있죠. 곱셈공식 변형 어떻게 되죠? 얘를 제곱 지금 써진 것은 외워야 돼. 눈에 보인 만큼 쉬우니까 외워놓고 나오면 빨리 써야 됩니다. 요걸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얘를 증명하고 요럴 시간이 없어. 요건 중간 과정이고요. 도 쪼개라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뒤에는 뭐야? 마이너스 2배 xy yg gx제곱 마이너스 뭐죠? 2배 xyg
x 더하기 y 더하기 g. 완전 풀어헤친 겁니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우리가 3개짜리 식 x 더하기 y 더하기 g로 바꿨고 xy, yg, gx로 바꿨고 제곱이 있으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요. 여기서 안 끝내고 요거 하고 요걸로 가는 거고요. 알겠죠? 다 풀어헤친 겁니다. xyg로 xyg 1차, 2차, 3차 기본 형태로.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와중에 이 식이 등장하죠. 요거 인수 변형시키면 요거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 되니까 이걸 써준 겁니다. 알겠죠? 요거에 관련된 공식 문제 하나.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없는가 본데? 없나 본데? 없어. 왜 없지? 있었는데? (5번이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5번에 답이 없어. 내일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요, 뭔 책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얘기. 자, 요 식은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요놈이 이렇게 되는 걸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 과정. 어떻게 증명하죠?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문자가 2개짜리보다는 하나짜리가 좀 더 쉬워. 문자가 2개짜리보다는 하나짜리가 더 쉽다고. 다시 말해서 이 식이 나오면,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나는 그냥 t로 하겠다 이거야. 문제에서 t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 3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요거는 고차 방정식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3차 방정식 이렇게 연결이 돼. 얘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t-x 순서만 바뀌었어요. t-y, t-g.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요놈은 뭐야? t에 관한 3차 방정식 형태네요. 3차 다항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라 x 플러스 y 플러스 g t의 제곱 플러스 xy yg gx t 마이너스 xyg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같은 거야. 자, 이 식이 등장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식이 조금 더 편해진다. 조금 더 편해진다. 그리고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은데 여기서 t가 x 플러스 y 플러스 g잖아. 얘가 뭐라고? t라고. t세제곱 날라가서 이것만 남아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은 문자가 2개짜리는 하나짜리로 바꾸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 알았어요? 10개 중에 8개는 쉬워집니다. 한두 개는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눈이 조금 좋아 보이면 그런 것들이 쉽게 보인다 이거야. 얘는 어쩐다? 이렇게 놓이면 이거 쓰지 말고 뭘 쓰자? t-a 제곱을 쓰자 이거야. 여가 있겠지. 구했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t로 구했겠지. 그럼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그전보다 더 쉬워진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뭐예요? 1-c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차수도 줄고 문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보이나요? 그럼 마음이 좀 더 편해.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하고 요거까지만 할게요. 50분이야.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자, 여기 문제는 다 무시하고 일단은 식을 써버릴게요. x 24제곱 플러스 x 12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봐라. 그랬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질문이야.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알았어요? 이 문제는 약간 방법론을 좀 제시해 준 거고요. 알겠어요? 자, 높은 차수인데 2차로 나누고 싶습니다. 2차로 나눠서 나머지 1차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해? A, B를 구하려면 식이 2개가 필요한데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이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 말고 다음 시간 내일 설명할게요. 나머지 정리 문제는 2단원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자, 이 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은 첫 번째 식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고 싶은데 얘가 너무 커. 얘가 식이 너무 차수가 커. 그렇지? 나누려면 몫이 너무 커가지고 나머지 거 언제까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얘의 사이즈를 키워. 이런 느낌이야. 얘를 나누고 싶어.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이즈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먼저 뭘로 나눠? 100으로 나눈다고. 100으로 나누면 일단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4로 나누면 된다고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얘의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최대한 얘와 가까이 간다 이거지.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다시 얘로 나눌 거야. 나머지가 얘보다 크면. 알겠나요? 왜냐면 이 수가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이 수가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4 곱하기 20으로 나눠 떨어지면 4로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사이즈를 키워서 나눠 떨어지면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왜? 얘 인수가 분명 있을 거 아니니? 이 식은 4 곱하기 25 곱하기 뭐 n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4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죠. 사이즈를 키워서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 식에다가 뭘 곱해? x-1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합차 곱으로 가면 되겠네요. 최대한 가까이 가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식은 x 2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1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거 한 번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 사이즈를 지금 어떤 다항식을 곱해서 형태를 만든 거야 내가. 알았어요? 얘를 만들었더니 얘랑 나누기가 제일 편한 식 두 개를 이용해서 쓴 거라고요. 이 식 안에는 얘가 들어있는 거야. 이 식 나눠 떨어지니까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이 표현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뒤쪽 문제가 중요해요. 오늘 아주 간단히 끝나는데 뒤에 가면은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최근에 같이 얘네 문제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최근에 기어 나오고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이 식에다가 우리는 이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었던 문제야. 근데 이 식에다 넣을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근데 우리가 얘는 넣을 수 없다는 말은 얘가 허근을 갖고 있었던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그 허근 얘를 0으로 하는 허근 오메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항등식에서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수를 집어넣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얘가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서 뒤쪽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뭔 오메가 값이 있겠지. 이 오메가의 특징은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특징이야? 1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세제곱이 1이 되는 애야. 요거 적고 요까지 적어주면 돼요. 혹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오메가 6제곱이 1까지 적어놓는 거야. 얘는 3개의 규칙, 얘는 6개의 규칙. 얘는 3개의 규칙이니까 3번만 넣어보면 돼. 1, 2, 3, 0, 1, 2. 뭐 괜찮습니다. 얘는 6개 규칙이니까 6번을 해봐야 돼요. 물론 좀 빨리 가면 6개 말고 한 3개만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6번이야. 일단 6번. 얘는 몇 번만 해보면 돼? 3번만 해보면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럼 이 식에다가 나는 오메가를 집어넣겠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값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뭐가 돼? 이건 3이 되네요. 그렇지? 얘가 식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A는 0이 되고 B는 3이 돼서 나머지 RX는 3이 된다.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는 좀 조심할 점이 있는데 A가 허수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의 계수는 실수다. 유리수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항식, 우리가 말하는 다항식은 계수가 실수 범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수라고 하면 실수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딱 복소수 범위가 내용 있잖아. 그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허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방법이 실제로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준 거야.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문제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알겠나요? 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유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큰 도움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자고 하는 거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알아두라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허수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